지난주 금요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시장이 폭등했습니다. 유가는 마이너스 14%, 다우는 1.8%였습니다. 그런데 주말이 지나고 오늘 아침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미국 해군이 이란 선박을 납포했고 이란은 다시 해협을 봉쇄했습니다. 어제 유가는 하루 만에 6% 반등했고 나스닥의 13일 연속 상승 행진이 마침내 끊겼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케빈 워시 연준 의장 후보의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내일은 테슬라와 알파벳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내일이 바로 2주 휴전 만료일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가 이 랠리의 진짜 시험대입니다. 코스원TV 미국 주식시황 브리핑 시작합니다. 금요일 4월 17일 낮 이란 외무장관 호르무즈 상업 선박 완전 개방 선언. 유가 마이너스 14%, 증시 폭등. 토요일 4월 18일 미 해군 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이란 화물선 납포. 토요일에서 일요일 이란,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해협 재봉쇄 선언. 일요일 트럼프 합의 조건 불응 시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을 모두 파괴하겠다 경고. 어제 4월 20일 유가 6% 반등, S&P 500 -0.24%, 나스닥 13연속 상승 종료. 이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협상 진전, 시장 폭등, 충돌 재발, 시장 후퇴. 4월 들어 벌써 세 번째입니다. 시장은 이제 이 패턴을 어느 정도 학습했습니다. 어제 하락폭이 마이너스 0.24%에 그쳤다는 건 투자자들이 또 왔다 갔다 하는구나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공포는 줄었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파월 현 연준 의장의 임기가 다음 달 5월 15일 만료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후임이 바로 케빈 워시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상원은행위원회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연준 의장이 누구냐에 따라 금리 정책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주식시장, 특히 성장주와 기술주 밸류에이션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케빈 워시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연준 이사를 지낸 경제 전문가입니다. 스탠퍼드 후버 연구소 출신이며 억만장자, 투자자 스탠리 드러켄 밀러의 패밀리 오피스에서 벤처 투자를 이끌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팔란티어, AI 스타트업 등 실리콘밸리와의 인맥이 두텁고 AI가 경제를 변혁할 것이라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최초의 테크 브로 연준 의장이라고 부릅니다. 첫째, 금리 관련 입장입니다. 트럼프는 금리를 훨씬 낮춰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워시가 오늘 청문회에서 연준 독립성을 어떻게 언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독립성을 지키겠다는 발언이 나오면 시장에 안도감을 줍니다. 둘째, 이란 전쟁이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어떻게 볼 것이냐입니다. 전쟁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할 수도 있다는 발언이 나오면 성장주에 부담이 됩니다. 셋째, 확인이 순탄하지 않습니다. 공화당 팀 틸리스 의원이 파월에 대한 법무부 수사가 끝나기 전까지 워시에게 찬성표를 던지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어 위원회 통과 자체가 불투명합니다. 오늘 청문회 발언이 성장주, 특히 기술주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시가총액 기준 미국 최대 보험의료 기업입니다. 연간 매출이 무려 4천억 달러가 넘고 다우존스 30 지수에도 포함된 초대형주입니다. 이 기업의 실적이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미국 소비자의 의료비 지출 여력, 즉 경기 건강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둘째, 다우 지수 내 비중이 크기 때문에 UNH 주가가 크게 흔들리면 다우 지수 전체를 움직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마이너스 17% 이상 하락해 있습니다. 지난 1월 4분기 실적 발표 때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회원 수가 최대 140만 명 감소할 것이라고 밝힌 충격이 컸습니다. 오늘 시장 예상치는 EPS 6.69달러로 전년 대비 마이너스 8% 하락입니다. 의료비 지출이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나는 게 실적 압박의 주요 원인입니다. 만약 오늘 실적이 예상을 웃돌고 2분기 가이던스도 안정적이면 지난 몇 달간 빠진 UNH 주가가 단기 반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또 실망스러운 수치가 나오면 다우존스 지수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지난해 연간 매출이 마이너스 3% 역성장했습니다. 차량 인도 대수가 9% 줄었습니다. 역대 최초의 연간 매출 감소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8주 연속 하락 끝에 최근 반등이 시작됐습니다. 시장이 기대하는 건 차량 실적 회복 여부보다는 로보택시 출시 일정과 AIO 자체, 반도체 개발 계획 업데이트입니다. 머스크가 로보택시와 옵티머스 로봇 사업에 대해 얼마나 구체적이고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느냐가 주가를 결정합니다. 숫자보다 비전이 더 중요한 종목입니다. 알파벳은 구글 검색 유튜브, 구글 클라우드가 핵심입니다. 지난 4분기 클라우드 매출이 48% 성장하며 시장을 놀라게 했는데 이 흐름이 이어지는지가 핵심입니다. 올해 설비 투자 계획이 1,750억에서 1,850억 달러로 전년 대비 2배 이상입니다. AI 투자 확대가 성장을 이끄는 호재냐, 이익을 갉아먹는 악재냐를 시장이 판단할 것입니다. 지금 알파벳 주가는 연초 대비 여전히 약세 구간입니다.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강한 반등이 올 수 있습니다. 내일은 미국 이란 2주 휴전 만료일이기도 합니다. 테슬라 알파벳 실적 발표와 같은 날 휴전 연장 여부가 결판납니다. 실적이 좋아도 휴전이 붕괴되면 시장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적과 휴전 연장이 동시에 나오면 강한 상승이 가능합니다. 오전 케빈 워시 청문회, 연준 독립성 발언과 금리 관련 코멘트, 장 개장 전후 유나이티드 헬스 실적 수치 가이던스, 장중 유가 방향, 달러 90 이상 재돌파 여부가 에너지 기술주 방향 결정. 강세 시나리오, 내일 테슬라 알파벳 서프라이즈, 22일 휴전 연장 합의, 나스닥 재상승 25,000 도전, 약세 시나리오, 빅테크 가이던스 실망, 휴전 붕괴, 유가 재급 등 지수 5에서 7% 조정. 중립 시나리오, 실적은 무난, 휴전은 연장이지만 최종 합의 없음. 당분간 박스권 횡보. 지금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방향이 확인되기 전에 큰 베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 주 화수목 3일간 나오는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오늘 핵심 3줄입니다. 하나, 호르무즈는 금요일 열었다 주말에 다시 닫혔습니다. 나스닥 13연속 상승도 끊겼습니다. 변동성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둘, 오늘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청문회와 UNH 실적이 오늘 시장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셋, 내일이 이번 주 최대 변수입니다. 테슬라 알파벳 실적과 미 이란 휴전 만료가 동시에 옵니다. 결과를 확인하고 전략을 세우세요. 저는 코스원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내일 테슬라 알파벳 실적 분석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